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23강으로서요. 교재 275페이지입니다. 공동소유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는 시험 문제에서 안 빠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동소유는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 이미 공부하고 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란 말이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손으로 만져지는 개념 그랬죠? 그런데 지분이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반쪽에서 2분의 1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00만 조각, 1000만 조각 쪼갰을 때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다.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말은 아파트 반쪽에서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방도 2분의 1, 거실도 2분의 1, 화장실도 2분의 1. 이 개념이었어요. 지분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지분은 손으로 만져줘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는 개념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왔던 것 중에서 지금 공유, 합유, 총유는 어떤 개념이죠? 이 개념이라고요. 이 개념 이렇게 구분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공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유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언제 공유고 언제 합의냐 그랬더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돈 합쳐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죠. 그죠? 가족끼리, 친구끼리 부동산을 사면서요. 공유로 등기해달라 그러면 공유로 등기해주고 합의로 등기해달라 그러면 합의로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유는요. 자, A 소유 토지를 자 공유로 취득하죠. 그러면 등기부에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된 다음에 소유자라고 안 적어지고 뭐라고 적어지냐면 공유자라고 적어져요. 그리고 나서 갑하고 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분이 기재돼요. 뭐 2분의 1씩일 수도 있고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유는 반드시 공유 지분을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 지분을 등기관도 사람인지라 깜빡하고 누락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도 이거는 무효등기가 아니라 뭘 보냐면 균분으로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균분 추정. 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합의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합의로 등기해 주는데 등기부에 보면 너희가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요. 여기는 뭐라고 적어지냐면 합유자라고 적어져요. 합유자, 갑, 을 이렇게 적어지는데 지분이 기재가 안 돼요. 자, 이때 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합유 지분도요. 존재는 하는데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요. 기재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언제도 공유냐면 대표적으로요. 공동상속인은 공유등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공동상속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공유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유는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합계약인데 일단 합자 들어간다. 합유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양평에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기획부동산처럼 분할해서 팔자 공동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합유 등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대표적인데 여러분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그냥 합유는 조합 친목계 생각하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뭐 먹자계, 여행계, 반지계, 뭐 동갑이다 그러면 갑계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사죠? 그럼 소유자, 먹자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유는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은 사단하고 재단이 있는데요.
사단은 뭐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거, 재단은 돈이 모여있는 거죠. 장학재단 같은 거죠. 그런데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이라고요? 설립 등기했을 때. 그런데 태아처럼 자, 법인의 실체를 갖췄는데 딱 설립 등기만 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혹은 비법인 사단재단 그러죠. 물론 자,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대표적인 애가 총중, 문중 이런 거 있잖아요. 김해김씨, 김수랑파, 교회, 뭐 정당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법인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에요. 그런데 법인 설립 등기하면 주무관청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러면 교회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요. 그러면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총유 등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단독 소유 형태로 소유자에서 적어줘요. 어떻게 적어지냐면 무슨 교회 이렇게 적어져요. 근데 일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여기는 뭐가 적어지냐면 대표자가 적어져요. 대표자.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 적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등기부를 보고 교회 단독 소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때는 교인들이 총유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런데 왜 총유자라고 못 적냐면 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인데 어떻게 등기부에 적겠어요? 그래서 적을 수가 없죠. 또 소유자, 김해김씨, 김수로왕파, 대표자, 장손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총유예요. 총유인데 자, 공유가 이제 대표적인데 공유는요. 공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이 있는 건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돈 같이 합쳐가지고 이 건물을 샀다 그러면 이 건물이 뭐예요? 공유물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각마다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다 그러죠? 근데 공유 지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 수 있다고요. 부동산 일부는 분할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다른 공유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합유 지분은요.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처분의 자유가 없어서 합유 지분 처분하려고 그러면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래요.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총유 있잖아요. 총유는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냥 총유자고요. 교회를 안 다니면 총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파가 갈라져 가지고요. 뭐 서로 나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쪽이 손해예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교인들이 다시 총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공유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공유물인데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빨리 수리업자 불러다가 뭘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존행위라고 그러는데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관리행위는 머릿수가 아니에요. 지분 가반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분 가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머릿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분 가반수예요. 그런데 이 공유물을 파는 거 있죠. 그죠? 파는 거 처분행위. 혹은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니까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게 처분행위거든요. 이것은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합유물도 마찬가지예요. 보존, 관리, 처분행위가 있는데 보존행위는 각자, 관리행위는 지분 가반수,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래요. 근데 총유는요. 보존, 관리, 처분인데 보존행위마저도 사원총의 결의를 요한다. 그래요.
이번 29회 때는 이것도 나왔었어요. 보존행위마저도 각자가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요한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먼저 이렇게 봐두는 거예요. 크게 보고 이제 넘어가시죠. 자, 그런데 공유물이라는 것은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물 분할이라고 있는데 합유물은 분할 없어요. 총유물도 분할 없어요. 다행이죠, 그죠? 공부량이 줄여서.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인데요. 공유물 분할이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것 가지고 보는 거죠. 조금 크게 봐볼까요? 크게 보면 자, 지금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쪽에서가 아니라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공동상속인도 공유인데 을이 돈이 급해요. 그래서 자기 지분 얼마든지 갑의 동의 없이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지분 2분의 1을 팔면 5억 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현실에서는 5억은 고사하고 4억 받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통째로 10억에 판 다음에 5억씩 나눠 갖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갑이 반대예요. 반대하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를 요하니까. 그랬을 때 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쪼개자 그 말이죠. 공유물 분할을 하자. 분할을 해서 자, 너 갖고 나 갖고 그렇게 해서 단독 소유한 다음에 너는 뭐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나는 내 거 팔게. 이럴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인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죠. 그죠? 그러면 갑은 거절 못해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는 나와야 돼요. 다만 어떻게 분할을 할진지는 첫 번째 협의로 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협의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협의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1번 토지, 여기를 2번 토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반쪽이면 되겠네 할지 모르지만은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몇 번 토지 가지려고 하겠어요? 1번 토지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냐면 먼저 협의 분할을 하되 협의가 안 됐을 때만이에요. 안 됐을 때만 뭘 하냐면 재판상 분할이 가능해요.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공유물 분할 소송.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따라서 판사는 현물로 분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현물 분할 원칙 그러는데 뭐 이렇게 쪼개주든지 뭐 자기 마음이에요. 어떻게 쪼개줄지는. 그러나 자, 아파트 같으면 현물 분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분할하면 가치가 뚝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말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사가 요거도 먹을 것 같다 그랬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경매로 넘겨버려요. 경매로 넘겨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금 가지고 돈으로 나눠줘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대금 분할 그래요. 대금 분할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판사들이 대부분 다 어때요? 대금 분할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금 분할 해버려요. 그런데 만에 하나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꽝꽝꽝 현물 분할 해준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민법 186조 뭐였어요? 법률행위, 계약이죠. 그죠? 등기해야 물권 변동. 187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어도 그랬죠? 그때 187조 법률 규정은 상소, 공용징수, 판결 나왔었잖아요. 판결. 그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라고요? 형성 판결. 그리고 형성 판결은 딱 하나만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있지만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딱 하나만 왔어요. 뭐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현물 분할해 준 거예요. 그러지 설령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하더라도요. 판사가 이제 부르는 거죠. 양쪽 불러가지고 좀 협의 좀 해보세요. 안 그러면 경매 넘겨가지고 돈으로 나눠줘 버릴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10억짜리 경매 나오면 뭐예요? 뭐 토지 같으면 50% 60% 낙찰됐다 그러면 5, 6억에 낙찰된 거 둘이 나눠줘 버리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좀 협의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두 사람이 그 소송 절차에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조정이 일어났다. 조정조서를 꾸몄다. 이런 것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협의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라고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라고요. 그건 형성 판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등기를 했을 때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현물로 분할을 해줬을 때만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요. 이때는 분필 등기가 없더라도 판결 즉시 어떻게 돼요?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고 각각 단독 소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87조하고 관련된 거예요. 등기 없어도.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나서 공유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에 대한 이제 구체적 사례예요.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이 내용대로 나오면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케이스 문제로 주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그림으로 한번 익혀보세요.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는요. 여러분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 그 문제 맞추겠어요? 틀리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틀립니다. 맞히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 응용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하면 알겠는데 문제 풀면 안 풀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해설 듣고 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또 문제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동일한 문제를 풀어보면 맞추겠어요? 틀리겠어요? 또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책상에 머리 한번 박고 또 복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전 단계로 우리는 이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알아두시냐면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다. 혹은 갑하고 을하고 3분의 2, 3분의 1 공유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요. 자, 이제 사례 가지고 공부를 해봅니다. 먼저 갑은요. 특정 부분 2분의 1 있잖아요. 특정 부분 2분의 1을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죠. 그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2분의 1이니까 특정 부분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반쪽에서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햇볕 잘 드는 곳 혹은 도로 접한 가까운 곳을 내가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을이 뭘 할 수 있냐면 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청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 내 집은 2분의 1만 내놔라.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말로만 2분의 1이지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라는 게 결국은 다 사용한다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건 안 되고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갑이 사용한 거 있죠. 사용료는 내 지분만큼만 그러는데요. 자, 팁을 하나 드려요. 무슨 팁이냐면 자, 우리 공유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 물건 나오잖아요. 물건 반환 청구 나오죠. 그러면 전부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런데 돈 문제가 나오잖아요. 돈은 내 지분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다. 뭐 손해배상이니 이런 거 있죠. 사용료, 돈 나오면 지분만큼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물건을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물권적 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그런데 값이 3분의 2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죠. 과반수는 반수 50%가 아니라 과반수 50%를 넘어야 되니까 51%를 말하는 거예요. 50.1%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값은 어때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어요?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도 뭐예요?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할 수 있냐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는 거죠. 그죠? 예,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못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물청은 행사 못해요. 다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사용료는 줘 할 수 있거든요. 사용료 줘 할 수 있어요. 사용료 주라고 하는데 자, 사용료는 얼마만큼? 돈이니까 뭐예요?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청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물청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물청 행사할 수 있고 사용료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물청은 행사 못하지만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사용료는 뭐겠어요? 돈이니까 얼만큼? 지분만큼. 아셨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보존행위, 관리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갑이 A에게 이 토지를 임대차를 했대요.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죠? 왜 그래요? 과반수 지분권자만 자, 임대차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A에게 뭐 할 수 있죠? 물청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사용료도 줘. 그죠? 사용료도. 그동안에 뭐예요? 나무 토지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줘 할 수 있죠. 얼만큼? 지분만큼 그러죠. 물청할 때 물건이니까 뭐예요? 전부. 돈은 얼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은 봐보세요. A에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요?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임대차가 가능하죠. 그러면 을은 A에게는 어때요?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청 행사 못하는 거죠. 그죠? 물청 행사 못하죠? 그런데 A에게 임료 있죠. 임료. 임대료를 내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느냐. 사용료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A라도요. 임대인 갑에게 사용료를 주지. 임료를 주지 뭐 한다고 을에게 주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은 어쩌냐면 갑에게 뭐예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사용료 청구할 수 있어요. A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당연히 뭐예요? 지분만큼 이렇게 가겠죠. 그죠? 지분만큼 갑에게 사용료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보존행위로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갑도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누구? 을도 물청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갑도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뭐예요? 을도 물청 행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물청 행사할 수 있죠? 플러스 뭐도 할 수 있어요? 사용료 달라. 그죠? 여기도 뭐예요? 물청 플러스 사용료 달라. 사용료 청구할 수 있겠죠? 사용료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만큼? 물청은 물건이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대신에 사용료는 지분만큼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청 얼만큼? 전부에 대해서. 사용료는 얼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되겠죠. 물청 전부 플러스 뭐예요? 사용료 지분만큼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주 보다 보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처분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처분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죠? 공유하는데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판다. 병에게 판다 그러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처분을 했더라. 그 말이죠. 그죠? 갑이 단독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 경우는요. 계약 단계하고 자, 등기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 단계를 구분해 보는 거죠. 우리 채권행위, 물권행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채권행위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를 했죠. 근데 물권행위 단계에서는 뭐였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를 했죠.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처분행위를 했지만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라고요. 왜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니까. 다만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겠죠. 근데 등기가 돼버렸다 그러면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잖아요. 하지만 이때 갑 지분 2분의 1은 무권리자가 아니죠. 자기 지분을 처분했으니까 유효겠죠. 그죠? 그럼 뭐가 무효겠어요? 을의 지분 2분의 1이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을은요. 병의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얼만큼만 등기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 이제 응용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응용 한번 해보면 뭐가 있냐면,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공유해요, 공유. 공유하고 있는 게 갑 단독 소유 형태로 등기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등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요. 당연히 이 등기는 갑 지분 2분의 1은 유효죠. 그죠? 그러겠죠? 그리고 2분의 1은 을 지분 2분의 1만큼은 무효일 거 아니에요. 무효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그러면 이렇게 고쳐줘야죠. 그죠? 이때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은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유효 그러죠? 유효인데 그러면 이것을 고쳐줘야죠. 고칠 때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바로 일부 말소 의미에서 경정 등기 한다고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경정 등기에서 바꾸는 거예요. 일부 말소 의미 경정 등기 그러죠. 그죠? 근데 또 이것과 비교해서요. 갑하고 을이 합의를 해요. 합의인데 합의는 지분을 기재해요, 안 해요?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지분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갑 단독 소유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때는요. 뭐 갑 지분 2분의 1은 유효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왜요? 지분이 기재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등기 자체가 통째로 다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기재되는 공유하고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달라요. 합유는 달라요. 공유하고 다르니까 또 이렇게 비교해서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교재를 한번 봐보는 거죠. 그죠? 276페이지 보면 거기 공유합의 총의 비교 나오죠. 그죠? 그런데 거기 칠판에 그려진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보기가 좀 쉬울 거예요. 쉬운데 거기다 뭐 등기부 같은 거 제가 기재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277페이지죠. 그죠? 자, 공유해가지고 262조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일물일권주의니까 공유일 때도 자, 소유권은 하나예요. 일물에는 소유권이 하나. 그런데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 그 뜻이 되죠. 278페이지 펴보세요. 양가로 2번 보면 262조. 공유자 지분은요. 지분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재된 대로 가는데 만약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법에서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한가로 2번에 보면 공유 지분은요. 처분 후 자유가 있다. 그거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인데요. 지분의 탄력성 그래서 267조인데 이 법조문이 뭐가 특이한 거냐면 우리는 부동산 소유권 같은 거 있죠. 권리 포기를 하면 무주물이 되니까 부동산은 국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국유 이렇게 가는 건데 부동산이라도 공유 지분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국유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해버려요. 그 공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지분 비율로 기속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267조 보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양가로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 X 이렇게 적으세요. 국가에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국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그 말이죠. 양가로 4번에 보면 공유자 사이 공유관계 그래가지고요. 한가로 1번에 보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조각조각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고 한가로 2번에 보면 265조죠.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이죠. 머릿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뭐예요? 각자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오른쪽 279페이지죠. 공유물 관리 그러면 임대차 생각하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리고 관리행위를 이용 계량행위다.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보면 공유물 처분 변경 나오죠. 그죠? 자, 264조 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분 변경행위라고 그러는데 이 처분 변경행위는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280페이지 보면 한가로 4번에 공유물 부담 나오죠. 그죠? 자, 266조 1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분 3분의 1, 내가 3분의 2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나왔어요. 우리 머릿수로 절반씩 내자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할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6조 1항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요 상당한 가액으로 차라리 그러면 지분을 나에게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양가로 5번에 공유의 대관계 그러죠. 그죠? 자, 대외적으로 공유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는데 거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심야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다만 뭐냐면 자, 제3자가 이 전부에 대해서 있죠. 그죠?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침해를 했다 그랬을 때죠. 자, 우리 적을 데가 없는데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등기부를 보니까요. 자, A에서 소유권 이전이 됐거든요. 근데 공유자 해가지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누가 불법으로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병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존행위로서요. 갑도 어때요?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을도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말소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당연해요. 보존행위로서 다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은 전부, 돈은 지분만큼 그랬으니까 이건 물건하고 똑같이 지급해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A에서요. 갑 2분의 1, 을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전이 됐냐면 3번에서 을의 지분
이전. 정확히 말하면 지분 전부 이전 이런 식으로 적어져요. 그리고 나서 병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읽냐면 의뢰 지분 2분의 1이 병에게 이전됐으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란 뜻이죠? 갑 2분의 1, 병 2분의 1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이게 불법으로 무단으로 됐단 말이에요. 무효등기다 그랬을 때죠. 이게 이제 무효등기다. 이게 무효등기라면 당연히 뭐예요? 을은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은 뭐예요?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무다리 긁지 마라 그 말이죠. 나무다리 긁지 마라. 을의 지분이 넘어간 거지 갑의 지분이 침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갑은 말소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이거하고 다른 건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심화 강의에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기는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요.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부분이 양가로 5번 공유의 대관계인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어렵죠. 왜요? 아직 등기부도 구경도 안 해봤는데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이어서 넘어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언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100점 맞고 싶다. 그럴 때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셔도 좋아요.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그 한가로 1번에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죠. 그죠? 제3자가 공유물 점유를 침탈했다. 당연히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뭐예요?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죠?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이죠. 그죠?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 침해를 하는 때 보존행위를 근거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 공유물에 대해 제3자가 위법에 등기를 했죠. 그러면 또 어때요? 공유자 각자가 그 전부에 대해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보존행위죠. 그죠? 보존행위죠?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와보세요. 한가로 2번에 보면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에서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또는 철거 청구를 할 경우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될 필요는 없고 공유자 각자에 대해 그 지분권 한도에서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죄송합니다. 방금 한가로 2번 여기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을 건너뛰었죠. 그죠? 동그라미 2번을 건너뛰었는데 거기 보시면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에서요. 거기 보시면 니은번이죠. 그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나무다리 긁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무다리 긁지 마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조금 당이 떨어졌나 봐요. 네, 그래서 한가로 2번이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2번 문제예요. 자, 한가로 2번 이런 것은 지금 무시해도 좋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면 281페이지 이제 양가로 6번이죠. 그죠? 공유물 분할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죠. 그죠? 자, 268조 보면 이러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요. 다만 5년 부분할 약정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5년 부분할 약정. 그래서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양 전항의 계약 갱신할 수도 있다고요. 갱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양 같은 게 이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냥 버려도 되는 부분. 20%는 버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 틀렸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또 이런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더 중점을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돼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원칙 동그라미 2번 제안에서
니은번 보면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이 금지되는 거 당연한 건데요. 건물 구분 소유하는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그 아파트 부지 분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공용 부분 분할하면 안 돼요. 복도계단 엘리베이터도 분할할 수도 없고요. 또 경계선상 경계표 있죠. 담장 자체로 어떻게 분할하겠어요?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분할의 방법. 그러면 먼저 동그라미 1번 뭘 해야 된다고요? 협의에 의한 분할. 다만 협의 분할이 안 됐을 때만 뭘로 가는 거예요? 282페이지 넘어오시면 동그라미 2번 재판에 의한 분할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69조 1항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인 거예요. 그러면 이하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는 먼저 현물로 분할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는 거고 이게 형성 판결이라고요.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죠. 분할로 인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는 판사가 귀찮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물건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대금 분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오시면 283페이지인데 분할의 효과 나오죠. 그죠? 분할의 효과인데 동그라미 2번 분할의 비소급표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요. 기억번에 보면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란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매매에서 담보 책임 공부하고 왔었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요. 자, 이 강의실을 만약에 강의실이 있는 건물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바깥 사무실도 공유, 이 강의실도 공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공유물 분할을 해서요. 여러분이 바깥 사무실을 갖고 내가 이 강의실을 갖기로 했다고요. 이렇게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바깥 사무실이 올 여름철에 외벽에서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서 방수공사 하느라고 500만 원이 들었다 그랬을 때죠. 그랬을 때는 어차피 공유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만약 2분의 1씩 공유했다 그러면 그 방수공사비 2분의 1씩은 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한 게 분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덤택이 쓰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법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나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뭐겠어요? 그 외벽에 비가 새서 금이 가서 비가 샌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에게 뭐예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수공사비 500만 원 중 내 지분만큼 2분의 1, 250만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본 보면 공유물 분할은 교환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각 당사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해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담보 책임은 계약에 관한 것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의무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이죠. 그죠? 이 니은번 판례 중요하다고 몇 번, 아니지.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29회 때 시험 문제가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 을이 만약에요. 자기 지분을 담보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담보물 제공도 가능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가진 거죠. 저당권 국민은행이에요. 그럼 국민은행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이니까 또 어때요? 2분의 1에 대해서 조각조각마다 뭐가 있겠어요? 저당권이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이 있었다고요. 분할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갑 단독 소유가 되고 여기가 을 단독 소유가 됐어요. 그랬을 때 자, 을 지분 2분의 1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분할된 토지에 집중해서 저당권이 있느냐 아니면 조각조각마다 여전히 조각조각마다 저당권이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어떻게 돼요? 조각조각이에요? 집중이에요? 여전히 조각조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집중돼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짜고 어떻게 분할해 버리냐면 한 평만 분할. 자, 여기 나머지 다 갑소유 토지인데 한 평만 을 토지 그래 버리면 국민은행은 1억 원 빌려주고요. 담보물이 한 평으로 줄어버리겠죠. 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분할 후에도 여전히 뭐예요? 국민은행의 저당권은 조각조각에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보면 갑과 을 공유 부동산 중 갑지분위에 설정된, 저는 을지분위라고 그랬는데 똑같죠? 갑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근저당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 부분인데요. 합유. 자,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합유 내용은요. 합유 내용은 우리 법 좀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된 부분 그대로 다예요. 다니까 거기 보시면 뭐 크게 생각은 하지 마시는데 양가로서 한번 합유관계 나오죠, 그죠? 272조. 처분 변경은 뭐예요? 전원동의, 그죠?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73조 합유 지분의 처분이 있죠. 지분 처분은 어때요? 전원동의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합유물을 분할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유는 언제 종료되느냐? 조합 재산이나 혹은 합유물 양도하면 뭐예요? 종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양가로 5번에 합유 지분의 상속 여부 나오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개원이 5명이에요. 개원이 5명인데 자, 1, 2, 3, 4, 5명인데 5번째 사람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개원의 지위를 상속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4사람이 개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갯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죽은 사람만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냥 나머지 4사람이 갯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개원들은 어때요? 갯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5번에 1번 보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는요, 일시 존속적인 권리 의무 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유 보죠, 그죠? 총유 보면 법인 아닌 사단 그랬죠, 그죠? 비법인 사단 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4번 총유 관계 나오는데요. 자, 총유물 관리 처분도 뭐예요? 사원총의 결의죠, 그죠? 그런데 보존행위마저도 한가로 2번에 나오죠, 그죠? 보존행위마저도 다 사원총의 결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 보면 각 사원은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래 한가로 3번 보면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요, 교회 다니면 총유자, 안 다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 그랬고, 관련 판례 보면 파가 나눠져 가지고 나가면 나간 쪽에서 빈털터리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따라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면 결론 어떻게 돼요? 종전 교회 재산의 기속관계는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 이제 남아있는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 탈퇴한 그 교회 있죠?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 나간 사람, 탈퇴한 사람은 빈털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87페이지 보면 준공동소유 X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공동소유까지 해가지고요, 점유권, 소유권 강의 다 마친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